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은 또 쉬는 날이죠. 네. 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항상 주말에도 네. 주식을 보기 때문에 네. 쉬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빨간 날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 근데 그 답변 나오는데 살짝 2, 3초에 막아 떴어요. 잠깐 고민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갔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주제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오늘 수업에 배워야 될 키워드는 무엇인지 체크포인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모두가 좋아진다인데 네. 이 모두가 어떤 모두인가? 그러니까 웬만한 네.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 지표들이. 그러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웬만한 지표가 다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웬만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어쨌든 지난주에 미국의 CPI까지 좋아지면서 예상했던 대로 가면서 지금 나스닥까지 급반등한 상황이죠. 어젯밤에는 미증시가 휴정이었습니다만은 오늘 밤부터 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텐데 오늘 중국 지표까지 괜찮게 나와주면서 시장은 어떤 불확실성 없이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시 반에 중국의 PMI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제가 좀 이따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4월 달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5월 달에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확진자 숫자가 이제 100명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국 봉쇄로 인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것이 사실 5월 달까지도 4월 달에 가장 안 좋았던 건데 지금 5월 마지막 날까지도 중국은 봉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요거는 안 좋은 건데 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 독일의 CPI가 이제 또 급등하면서 지금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지역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럽은 올랐죠. 유럽의 어떤 흐름보다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PC가 확인되면서 특히 그 CPI, PPI 그다음에 PC가 확인되면서 인플레 고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중국이 봉쇄를 해제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경기 부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PMI 지표거든요. 그림을 왜 보냐면 지금 4월 달에 제조업 PMI도 확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비제조업 PMI 확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거를 본다면은 49.6 나왔죠.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이 49였는데 예상보다 좋았고요. 어쨌든 4월 달보다도 5월 달에 확 올라온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비제조업,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41.9에서 47.8로 올라왔고요. 예상이 45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 미국 경기는 어쨌든 인플레 고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봉쇄를 했기 때문에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았던 건데 봉쇄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 지표가 따라 올라와 줘야 되는 건데요. 이 PMI가 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이제 좀 봉쇄가 풀린다면은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받을 게 뭐가 있냐? 결국 중국이 이 봉쇄를 푼다면은 어느 쪽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냐? 지금 다음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풍력 발전, 태양광, 화력 발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중국이 이제 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는 경기가 안 좋아도 부양을 못했습니다.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가 끝나면서 지금 그 하루라도 빨리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건데 풍력 발전, 요 진한 색을 보게 되면은 진작부터 올라오고 있었고요. 옅은 색의 초록색을 보게 되면 태양광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력 발전 지금 회색이라서 안 보일 것 같은데 화력 발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지금 풍력과 태양광을 보게 되면은 눈에 띄게 올라왔는데 최근에 살짝 주춤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6월부터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지금 중국은 거의 풍력과 태양광으로 거의 집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전시에서 이 에너지 기초 인프라의 어떤 그 투자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7월까지 이 중앙부처하고 지금 17개 지방지도부 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이 경기 부양의 사활을 거는데 풍력과 태양광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유럽의 어떤 신재생 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풍력과 태양광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신재생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 소외되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태양광 풍력은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을 이 섹터 내에서 또 하나의 종목을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 관심은 좀 원전 쪽에 있어서 제가 네.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심을 좀 안 두고 있었더니 또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잘 가고 네, 있습니다. 원전은 두 번째. 아, 원전은 두 번째. 오늘 지금 에너지 특집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특집. 원래 네. 에너지 하면은 또 최현옥 매니저잖아요. 많은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그로 인해서 또 수익도 기록을 했는데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에너지 쪽에서 그 CS 윈드 풍력에서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이 바닥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바로 올랐었고요.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 차트를 좀 좁혀서 보시면은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에서 유럽의 4개국이 2050년까지 풍력 시장을 10배로 키우겠다라고 지금 뭐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고점까지 올라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목표가를 6만 원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6만 원까지 왔었거든요. 다만 풍력은 지금 유럽 시장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 시장까지도 지금 다시 키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면 좋겠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곳에 투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중국 봉쇄와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신재생 쪽으로 유럽과 중국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꽤 큰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세아 메카닉스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제가 9,000원 말씀드렸던 건데요. 오늘 중에 9,000원 갔었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거라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LG엔솔에 엔드플레이트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소량 공급했습니다만은 어제 공시가 나왔죠. 2개의 수주 계약이 나왔는데 총 2,0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2,000억인데요. LG엔솔과의 그 2개의 계약만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의 미국 조제 공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마 하반기쯤 결정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또 상승 모멘트 남아있다. 며칠 좀 더 두고 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에너지 쪽에서 2가지의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하면 사실 많은 종목이 나왔고 뭐 저희가 대성에너지도 이야기했고 GSE도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G2파워도 했었잖아요. 그쵸.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 또 새롭게 두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대세는 태양광이다. 자, 이틀 전에 태양광을 쫙 분석을 해드렸고 네. 종목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 벌써 좀 태양광의 대세가 왔어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어. 일단 급등한 종목들은 살짝은 피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진짜 태양광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오늘 처음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태양광의 대세인지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를 확인하면 되냐면 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2023년까지 공급 부족 전망. 자, 왜 공급 부족이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되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갔던 이유와 거의 흡사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23년도까지 가격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글로벌 수요는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태양광의 글로벌 수요가 몰리는데 생산량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0년에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보다도 현재 7배가 넘게 올라와 있고요. 지금 폴리실리콘이 이달 중순에 키로당 32달러 나가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양광 모듈 원가 대비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이 뭐 거의 닫아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폴리실리콘의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 지금 증설은 전혀 하지 않는데 현지의 웨이퍼와 모듈 업체들은 지금 가동률은 거의 풀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5년 동안 200기가와트의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중국은 이 봉쇄가 끝나면서 경기 부양을 빨리 시켜야 되는 건데요. 그걸 태양광과 풍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하고 황무지에 5년 동안 200기가와트급의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건데 이 중에서 51기가와트씩 4분의 1 정도가 그 태양광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이달부터 신규로 짓는 건물 같은 경우는
모든 건물에 태양광 시스템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모든 건물에 태양광 시스템을 의무화한다는 거예요. 신규 그 건물에 대해서.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건데, 자, 폴리실리콘 이미 급등이 나왔죠. 그럼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원료를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폴리실리콘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올랐냐면 2월 달부터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가 14%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15% 올라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 가격 강세가 2023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 관련주도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대체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 그리고 지금 대세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류의 대세라기보다는 주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또 태양광이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안 간 종목을 골라보자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에너지주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유니테스트. 원래는 반도체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출이 반도체보다도 태양광 매출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기업이기도 합니다만은 매출 규모를 봤을 때 태양광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2021년도 매출 비중을 보면은 태양광이 50% 올라왔습니다. 반도체가 342억 나왔는데 원래는 반도체가 1,000억대 나왔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매출이 3분의 1 줄은 거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00억 정도였는데 태양광이 571억 나오면서 태양광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유니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태양광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것이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보통 이제 그 폴리실리콘보다도 전자해동이 쉬워서 태양광 패널을 20배에서 500배까지 얇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투명한 패널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지금 뜨고 있는 건데요. 이 그 페로브스카이트 제조를 위해서 2024년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이 기존의 폴리실리콘 대비해서 이제 원가 경쟁도 좀 세고요. 효율성 개선도 훨씬 크다고 좀 합니다. 어쨌든 태양광 패널을 20배에서 500배 얇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투명한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쓰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하려면은 이게 웨이퍼를 쓰다 보니까는 뭐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산을 깎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를 재료 쓰게 되면은 건물 창을 다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 도시 전체를 태양광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로브스카이트의 착공을 2024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태양광 이 분위기가 잘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투명한 태양광 패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에 장착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른 태양광 관련주는 이미 한 2번, 3번 되면 올라가 있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서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지금 중요한 저항선이 한 27,500원대였는데요. 오늘 여기를 넘어서고 있고 거래까지 터진 거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부근에서 매물 삼아 끝난다면은 뭐 다른 어떤 태양광 개별주처럼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네. 왜 태양광과 함께 같이 오를까 궁금했던 분들에게는 좀 해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테스트 저희는 32,000원까지 보겠고요. 손절 가격 2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 완성됐고 두 번째 또 에너지도 있죠. 네, 원전. 원전에서 골랐다고 합니다. 키워드부터 볼까요? 원전 2라운드. 네. 2라운드?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타 확정이 되는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탈원전에서 원전 강구로 가는 건데요. 지난번에 한미동맹을 통해서도 이제 이 원전까지 그 한미 공동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타 결과가 아마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원전 시장이 어떤 정도의 규모냐면은 체코가 8조, 폴란드가 40조 정도의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 뭐 체코하고 폴란드 말고 동남아시아까지 지금 원전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 원전 수출이 지금 이 K 원전 수출 붐을 살린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탈원전 기조였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쉽게 말해서 자기들도 원전을 탈원전하면서 무슨 원전 수출을 해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우리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강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K원전 수출 분위기가 다시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8조 규모 체코의 그 두코바네 원전이 뭐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경쟁자가 이제 러시아, 미국, 프랑스였는데 러시아는 지금 체코가 떨어뜨렸고요. 지금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가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자가 프랑스밖에 없는 거고 지금 40조 규모로 평가받는 폴란드 같은 경우 훨씬 큰데요. 이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경쟁자가 프랑스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커진 거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네덜란드가 지금 1,500메가와트급 2기를 건설 예정이고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2기, 그다음에 필리핀까지도 바탕 원전 등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게 다 국내에서 지금 수출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타 확정에 대해서 아마 좀 분위기가 좀 바뀔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위원회가 오늘 열리고요. 지난 3분기에 이제 예타 심의를 받은 이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최종 결과 나오는데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왜 못 갔냐면은 그 사업 금액에서 2천억 정도가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데 실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분위기에 있어서 탈원전은 지금 원전 강구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 예타에서는 그 2천억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깎인 금액이 조금만 회복한다 하더라도 원전 관련주는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만 그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타 확정은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원전 관련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딱 네. 우리가 원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그런 종목일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나올지 한번 두 번째 종목의 정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서전기전.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뭐 전선주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에너지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려면은 수배 전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도 움직이는 건데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저압 수배 전반 및 자동 제어반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1차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전반과 전동기 제어반을 제조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기술적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바로 서전기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게 Q클래스 인증을 취득했는데 이 Q클래스 인증이 원전 쪽에서 원자력 분야에서는 최고 등급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증을 획득하는 기업도 획득한다는 내용만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명실상부 이 원전 쪽에서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지진 등의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한 제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Q클래스인 것인데 뭐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 났을 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 인증을 획득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서전기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은 원전주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흐름 보시면 서전기전이 가장 가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전기전으로 한번 대응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뭐 오늘 장 끝날 때쯤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일 휴장이니까요. 아마 내일 모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좀 올랐었는데요. 수급이 한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만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결과 나오고 나서 내일 휴장이고요. 그 다음 날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1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G2파워도 수배주였잖아요. 그렇죠? G2파워 같은 경우는 Q클래스 인증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이미 취득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네.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요때 이제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 공기업이 입찰을 못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입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사라진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이 바닥권인 구간에서 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서전기전이 좀 제 스타일이네요. 서전기전이. 네. 서전기전도 좋고 유니테스 같은 경우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무거워 보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게도 잘 가거든요. 그래서 좀 난 편안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유니테스트. 나는 조금은 위험하더라도 빨리 네. 가는 걸 한다 그러면 서전기전. 네. 제가 서전기전을 픽하니까 막 분복으로 막 얘가 흔들리고 있는 게 네. 보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 1,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시장에서 궁금한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는 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외받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는 종목들이 틀린 부분인데 네. 결국 그런 것들 바꾸셔야만 지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고 수익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종목들과 같이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셔갖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목요일에 다시 또 현덕이 덕분에로 찾아올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